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뽀입니다. 오늘은 상근 부스 생겼어요. 상근이죠. 우리가 한국 개발자랑 얘기하고 한국산 게임들을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처음 인터뷰인데 그래서 또 다시 직접 만나서 진짜 네. 즐거워요. 저도 네, 즐겁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라프 게임즈라는 인디게임 개발팀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 몇 명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6명 있습니다. 6명? 네. 와, 원래는 3명이었는데. 네, 그래요. 네, 그렇죠.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와, 높아졌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도와줄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다 보니까 6명이 됐습니다. 게임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허준거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 이름은 이제 유니디아라고 합니다. 공포 게임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3명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사람들이어서 3명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한 사람이 이제 기획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아트와 이제 사운드를 담당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디게임 개발하고 있는 장창현이라고 합니다. 스크림이랑 스토리는 제가 하고 있고요. 이제 스토리 한 명 더 있고, 그리고 팀장 또 네.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는 여기 있는 한 명 하고 한 명 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케팅 한 명, 총 해서 한 7명 있습니다. 사운드까지 더해서. 네. 개발하신 게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비주얼 노벨하고 육성 시뮬레이션을 합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취준생들,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고 그게요? 있습니다. 네, 맞아요. 대구. 와, 한국에 있는 제일 좋아하는 도시예요, 사실. 아, 그래요? 저는, 네, 대구에서 왔어요. 네, 저희 다 오. 대구에서 왔어요. 빅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리듬 게임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다양한 캐릭터 컬렉팅 게임하고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박자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입력해서 노트를 처리하기도 해야 되지만 다양한 캐릭터를 육성해서 캐릭터의 스킬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이제 길드 스튜디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윤이고요. 저희 게임은 이제 다크 판타지를 베이스로 한 현대 전략 게임입니다. 게임 안에서 저희 게임의 특수한 요소는 이제 바로 타락 시스템인데요. 이제 전투에서도 또 NPC들, 심지어 최종 보스까지 전부 타락을 시켜서 내 유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레버넌트, 메이플라이의 레버넌트라는 게임에서 PD를 맡고 있는 박상호입니다. 대표이자 프로그래머 유한진입니다. 스크립트 애니메이터를 맡고 있는 김준현입니다. 게임 레버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 슬러거의 이동 방식과 덕컨트의 조준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특별한 정밀 조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횡스크롤 건슈팅 게임인데요. 이제 액션을 추구하는 좀 그런 생각보다는 난이도 있는 어려운 건슈팅 게임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식회사 디몽이라고 하는 게임 개발, VR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지백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출시 예정인 게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VR 게임이고 스팀에서 출시가 되고, 네. 걔는 이제 한국의 실제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네. 한국형 좀비들을 대상으로 이제 플레이가 좀 진행되고, 네. 그 안에서 미션이나 디펜스, 다양한 영역들을 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 올드아이스 맥스의 박정희라고요. 올드아이스 맥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4명의 팀원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드아이스 맥스의 기획자고요. 아이디어를 내는 좀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 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플로렌스 다크니스는 그래픽이 없이 소리로만 하는 게임인데 이 덕분에 그 시각장애이신 분들과 아닌 분들 다 즐길 수 있게 만든 게임이고요. 소리로만 미로를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심플레를 개발하고 있는 팀 레모라의 팀장 박준하라고 합니다. 플랫포머를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하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플랫포머에서는 캐릭터를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직접 컨트롤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게임에서의 캐릭터는 직접 컨트롤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캐릭터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지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러한 캐릭터가 움직이는 패턴을 파악하고 그리고 주어진 자원인 이제 블록을 활용해서 그 블록을 레벨 내에 배치해서
캐릭터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새로운 월드가 나오면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 캐릭터는 또 새로운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에 나온 이제 슬라임 친구는 이제 귀엽고 무해한 주인공이라서 네. 점프 잘하고 적을 만나거나 이제 마주치면 도망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슬라임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계의 주인공은 오히려 적을 만나면 강제로 이제 공격을 해서 이동을 하는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트리의 아타나시의 대표 주찬우라고 합니다. 오버 더 호라이즌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 특징은 빠르고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가장 자랑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좀 중요한 게임이라서 이제 저희가 멀티 엔딩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택지를 골라서 어떤 엔딩을 받는지 얼마나 엔딩이 있어요? 엔딩 아마 2-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2-3개 정도가 있는데, 그럼 이제 유저들이 어떤 걸 제일 많이 골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고른 엔딩을 기준으로 파트 2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른 엔딩을 기준으로 파트 2의 스토리가 이어진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비주얼 노벨 레메게톤 다이어리를 개발하고 있는 마크플로 스튜디오의 대표 이준성입니다. 보통 이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중간에 질문이 나오고 미리 정해져 있는 2가지, 3가지 정도의 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저희 게임에서는 키워드들이 하나씩 저장이 됩니다. 이 키워드를 저장하는 인벤토리를 저희 게임에서는 다이어리라고 부를 건데요. 선택지가 나와야 할 때 지금까지 수집한 이 키워드들 중에 하나를 제출해서 그것이 정답이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엔딩까지 다 플레이하고 처음부터 시작한 경우에는 이런 아이템이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작이 되고요. 저희 겜복지 대표 김경선입니다. 저희 지금 스와이프를 이용한 모바일 액션 게임을 만들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하나의 캐릭터를 키우더라도 각자 사람마다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 같은 거, 취향 같은 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 캐릭터가 나 자신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고, 각자 같은 캐릭터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플레이를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좀 열려있는 콘텐츠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팀 테트라포드라는 추리게임 전문 개발사의 대표 나이로 이상입니다. 이 초능력의 특징 같은 거를 문서 형태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합하는 추리에 사용하는 그런 특수한 게임 시스템이 저희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만월의 저택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신생팀입니다. 풀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징이 있어서요. 이제 게임의 스탠딩 일러스트는 물론이고 CG나 게임에 등장하는 미니 CG 그리고 배경 일부에도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게임 즐기시는 동안 마치 애니메이션 한 편을 감상하시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슨 게임이나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비주얼 노벨판이 더 커지기도 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동양풍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저희는 그중 이제 그렇지만 저희는 동양풍 말고 서양 판타지 모두 익숙한 뭐 엘프, 드래곤 이런 많이들 익숙하신 소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폭넓게 대중적으로 다가가려고 했고요. 서양 판타지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소재도 물론이고 좀 판타지적인 새로운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크앤다커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을 모아서 수집하는 부분은 몬스터 헌터를 많이 보고 진행을 했고, 저희 이게 게임 던전 플레이나 이제 로그라이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브리자드사에서 나온 이제 디아블로를 보고 이제 많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하윤이라고 하고요. 밤샘 게임 스튜디오의 현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할로우 나이트, 컵헤드도 보스러시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블라스퍼머스 2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3D 게임 중에서는 저도 그렇고 이 그래픽 하는 친구도 그렇고 다크소울 시리즈를 되게 다크소울, 세키로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다크소울 3에서 가장 분위기를 많이 받았고 픽셀적인 부분에서는 블라스포머스 소재로 삼은 건 나폴리탄 괴담인데요. 나폴리탄 괴담이 이제 일본에서 유행하는 괴담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또 각색된 괴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폴리탄 괴담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뭔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이제 것들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뭔가 모순적이고 미지적이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썬더폭스 스튜디오의 권현안이라고 합니다. 홈베이스 람다라는
공포 서바이벌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감을 받은 게임은 굉장히 많긴 하고요. 그 몬스트럼이라는 게임과 그리고 한국어로는 그림자 복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섀도우 코리더 그리고 소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와, 진짜 그- 좋은 게임이야. 네. 그래픽은 당연히 이제 아시다시피 리턴 오브 오버라딘이라는 네. 게임을 차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네. 났어요. 네. 텍스트 어드벤처류 추리게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시스템적인 부분은 추리게임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페이퍼 플리즈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UL 게임즈 대표 신지입니다. 슈팅 게임은 1945 게임을 보고 영감을 받았고요. 비주얼 노벨 같은 경우에는 프린세스 메이커나 아니면은 웹툰은 이제 작가가 정해지고 스토리가 한 라인으로 가는데 비주얼 노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다른 걸 선택하면 어떤 형식으로 상황이 진행될까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비주얼 노벨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거를 해서 진행합니다. 2017년도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도조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영상 중에서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음악에 맞춰서 적들을 약간 베어버리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영감을 받아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즐라이트 대표 정성근입니다. 제가 좀비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 좀비 게임들 갈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킹데드 미드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엄마가 좀비로 변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엄마의 형태는 있지만 실제 이제 엄마의 추억이나 그런 그 기억은 없는 거죠. 맞죠. 아빠가 그 좀비 엄마를 쏠까 말까 늘 고민해요. 네네. 근데 아들이 있어요. 네네. 흑인 주인공의 아들이 있어서 차마 못 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상황이면 과연 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야 되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도 게임을 통해서 재밌는 아이디어는 그 예전에 DHL 광고 보면 그 좀비가 막 가득한데도 네네네. 택배는 오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프로레이팅의 처음 아이디어였어요. 좀비가 막 어떤 상황에서도 택배는 온다. 물건을 갖다 주는데 킹스맨이나 이런 스파이물하고도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그 비밀의 에이전시가 겉으로는 택배 회사로 위장을 한 거죠. 택배를 가장한 비밀 정보 집단이고 그 회사에서 우연히 주인공 로이는 캐스팅이 돼서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네네네. 게임 내용을 만드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라이터 분께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시나리오예요. 지금은 시나리오 검수 작업이 전부 끝났고 이제 아트분을 섭외를 해서 이제 아트분도 또 유명한 비주얼 노벨 만들다가 오셨던 분인데 저희와 핏이 맞아서 아트 제작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애니메이팅을 추가하고 유니티에서 저희만의 독자적인 스크립트 툴을 개발해서 만들고 있어요. 해당 스크립트 툴에 시나리오랑 아트 더 입혀서 지금 완성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데스 같은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네. 도중이었다가 그때 이제 뱀파이어 서바이버즈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그 뱀파이어 서바이버즈 게임의 그 진행 방식 같은 것들이 되게 심플하고 마음에 들어서 아 이거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게임에 좀 합쳐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저희가 살리고 싶은 재미인 보스와의 전투나 그런 액션감을 살리면서 뱀파이어 서바이버즈의 그 레벨업하는 재미를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뱀파이어 서바이벌 빼고 같은 게임들 중에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로테이토 그리고 소울스톤 서바이버즈라는 게임. 처음에는 저희끼리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고요. 프로토타입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그래픽 퀄리티까지 도달하려면은 좀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좀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그 지원으로 좀 고도화를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괜찮은 버전이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투자도 소액이지만 좀 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팀원들을 하나씩 더 모아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먼저 3D 툴인 블렌더를 기반으로 해서 3D로 모션을 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D를 다시 렌더링해서 2D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3D 제작이지만 3D 티가 난다기보다는 훨씬 더 2D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 스타일을 주려고 저희가 좀 많이 고심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유니티 기본 기능에서만 그 제공되는 조작감으로는 상당히 좀 뻑뻑하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미끄럽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그런 걸 많이 메꿨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이제 대학교 동아리 이제 클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욕심도 나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번에 이제 조금 비즈니스 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동아리로 시작했던 만큼 좀 그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뭐 개발을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만들 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뭐 로라고 해야 되나? 그 세계관의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를 먼저 잡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턴제 전략 안에서 타락 시스템을 어떻게 넣어보자 해서 그렇게 디벨롭을 시켰습니다. 3D 게임처럼 그런 방식의 조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한 칸 한 칸 가서 정확하게 몇 칸 갈 수 있는지 몇 칸 그걸 알 수 있어서 미로를 만든 건데 좀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괴물이 나오는데 뭐 화살이 나오기도 하고 뭐 독가스도 나오고 괴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괴물이 일단 처음에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플레이어가 막 뭐 장애물을 부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괴물이 따라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맨 처음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지금처럼 뭐 전시회라든지 이것저것 뭔가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게임쇼도 그렇고 공모전도 그렇고 나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모든 전시 탈락했고 모든 데에서 뭐 상도 못 타보고 했는데 잘 다듬어서 이제 작년 초부터 게임을 만들 당시에는 모든 전시회에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냥 게임 아이디어가 안 좋나?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까? 이랬는데 결국 끝까지 하게 되니까 뭔가 다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스스로 좀 믿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조금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크게 두 가지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자신의 에피소드에 천사와 악마라는 판타지 설정을 결합해서 이 이야기가 처음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릴 때 그림은 처음에 스케치를 거칠게 하고 스케치를 부드럽게 다듬고 거기에 정갈하게 선을 따고 이제 색을 입히는 과정으로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글을 쓰는 과정도 좀 비슷합니다.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는 주제가 이런 식으로 정해졌으면은 그 주제를 잘 보여주려면 어떤 장면들이 들어가야 될까? 여러 가지 장면들을 떠올리고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기 좋은 순서대로 배치하고 그 장면들에 맞는 대사를 하나씩 써가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 2년 전에 라비리비 같은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서 이제 같이 만들어 보자 하고 액션을 내세우지만은 액션성이 부족한 부분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데빌 메이 크라이에서 좀 많은 영감을 얻어서 그것들을 굉장히 다 뜯어 고치고 좀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22년도 3월에 개발을 시작했고요. 저희 전부 이제 대학생, 아무도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게임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게임을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출시까지 해보자. 대학교 제목이 뭐예요? 계명대학교 출신 학생들,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만 총 7명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캐릭터가 어떻게든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자동으로 움직이는 캐릭터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플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게임은 원래는 플레이어가 조작을 할 수 있었던 세상이었는데 지금 조작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몇 개의 블록이 부서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발판이 있으면 점프를 하고 싶잖아요. 플랫포머 캐릭터처럼 무수한 동선을 만들 수 있게 해보자. 즉 하나의 레벨에서는 여러 개의 동선이 가능하게 하자. 그러면 플랫포머 게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자율성이 퍼즐 게임 와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로 등급을 나눈 다음에 여러 개의 동선 중에서 별 한 개에 해당되는 동선들, 두 개에 해당되는 동선들을 만들고 마지막 세 개에 해당하는 동선만큼은 최고의 답이니까 단 하나만 있게끔 하자 해서 레벨 디자인의 방법이라던가 이 퍼즐을 어떻게 구성하게 하고 동작하게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이 차근차근 이제 계획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번역도 스스로 하세요? 이제 친구 중에 한 분,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일하는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해외 그 영어권 대학에서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무슨 번역을 무슨 도시예요? 뉴욕. 뉴욕에서 아.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저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영어적인 이제 번역의 문제는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번역을 제가 미국에서 짧게 살았었어서 이제 그걸로 자체 저희끼리 번역을 하고 점수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 회사에 미국인 직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어민 분들한테 한번 감수를 받는 정도. 처음 개발을 시작 동기가 어떤 건가요? 스시 배틀 같은 경우는 좀 더 젊은 친구들이 회사의 간섭 없이 좀 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보고 싶은 걸 만들어 보자, 만드는 개발 기간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고, 트로 애니띵은 어쨌든 저희가 VR 게임을 출시했을 때 전 세계 유튜버들 분들이 많이 진짜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계속해서 게임을 좀 더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VR 게임이니까 그 접근성이나 확산성이 좀 떨어져서 대중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모바일까지 만들 생각이었는데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안 맞아 나하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콘솔이나 PC로 하는 걸로. 원래도 이제 게임을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저는 기획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그림도 잘 그릴 수가 없고 코드도 모르니까 게임은 만들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아이디어는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게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19살 때 처음 나오는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이건데 제가 게임을 어떻게, 이거는 이제 유니티가 아니고 게임 메이커로 개발했는데 이때는 제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코딩을 한 거죠. 사실은 되게 엄청 무식하게 코딩을 한 거죠. 이때는 그냥 권총 하나만 쓸 수 있다. 왜냐면은 내가 느리니까, 코드 짜는 것도 느리니까.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늘었으니까 이제 권총도 넣었으니까 뭐 저격총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제가 꾸는 꿈의 크기를 키워줬다? 젊은 사람들을 창업하는 걸, 이제 인디게임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를 지원을 해줘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그게 딱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회사를 차리고, 지금 사무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7시간짜리 정식 버전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게임잼 상황에서 개발을 시작했던 거는 이제 3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게임을 출시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이수가 끝나고 이제 취업을 할지 아니면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 볼지를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있었었는데, 한번 아이템을 한번 창업으로 시도를 해볼까를 해가지고 팀원을 모아서 간단하게 프로토타입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인디게임 대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해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생각보다 이 게임이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상업화의 출시까지 이제 하게 되게끔 이제 나아갔던 거죠.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학교를 지스트를 나왔어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나름 공부 좀 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공부 진짜 잘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걔네들이랑 이제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이 경쟁을 하려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노력을 쏟아야 걔네를 겨우겨우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쓴 뒤에는 이제 게임 개발로 진로를 틀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적성에 맞고 나름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이어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그래픽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하기에는 좀 아쉬워가지고 좀 더 좋아하는 게임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적성에 맞아가지고 아예 그러면은 이걸로 1인 개발을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제가 전공했던 과목이 국어 교육이었거든요. 원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전공이었는데 국어 교육을 전공하면은 이제 배우게 된 여러 과목들 중에 현대 문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직접 써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얘기가, 쓴다면은 무슨 이야기를 쓰느냐,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또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자 라는 과정에서 가볍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게임 회사에서 만들던 게임들이나 어떤 작업들이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랑은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비주얼 노벨이나 미연시 같은 것들이 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22년도에. 네, 그때 이제 그 게임들을 보고 비주얼 노벨인데 보면 안에 되게 다양한 미니 게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는 되게 보조적인 역할로 쓰였는데 그거의 비중을 조금 더 올려서 육성 시뮬레이션 느낌을 엔딩이랑 연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한국에서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들이 좀 유행을 했어요. 뭐 이제 너의 이름을 뭐 키미노 나마이와 아니면은 이제 뭐 스즈메의 문단속 영화들이 연달아서 히트를 쳤는데 저희가 이제 대구를 배경으로 하고 이제 대구의 여러 가지 관광지나 뭐 특색 있는 말씀하신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해보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한번 게임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영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이제 TV에 뭐 스타크래프트 경기나 이런 거 나오면은 사람들이 환호하거나 그런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나도 저런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쪽 길을 처음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한 건 좀 오래됐고요. 사실은 이제 게임을 안 좋아하는 남자들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맞아요. 사람들 게임을 좋아하고. 네.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스타크래프트부터 그렇죠. 그랬어요. 네. 이 시장에 들어오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다 뭐 자유롭게 게임을 하고 게임 개발하게 된 거는 저희가 한 뭐 6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한국에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게임 내용에 뭐가 있나요? 일단은 게임하고 믹스해서 그 안에서 이제 한국어 좀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제일 핫스팟인 홍대를 배경으로 좀 홍대요? 네, 첫 번째 배경이 홍대를 가져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로컬에서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영감을 얻어서 좀 개발을 하겠죠. 스시 배틀은 한국에서도 스시는 굉장히 흔한 일반적인 음식이니까 직원들이 그 스시도 자주 좋아하고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스시 소재를 한 것 같고요. 참치 시리몬, 새우 시리몬. 네네. 귀여워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 자취 그런 따로 네네, 따로 사는 거 이제 그러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을 간다던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뭐 나가서 뭐 논다던가 만나서 술 마시는 거나든지 이런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이 하는 문화들을 많이 게임에 녹여내려고 좀 노력했고, 취업 준비생이라는 단어이거든요. 한국은 이제 4학년까지 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기보다는 1, 2년 정도 더 추가로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해요. 취업 안 된다, 힘들다, 밤새는 거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게임 개발하는 인디 게임 개발하는 친구들의 사람들의 이제 고민들. 대구에도 집값이 고민이에요? 네. 비싸죠. 네, 비싸요. 여기저기 다 비싸. 혹시 게임의 캐릭터가 아시는 분 것 같아요? 게임 캐릭터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포트폴리오가 잘 없어서 취업이 안 돼서 인디게임 개발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인디게임 개발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저도 취업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랑 어떻게 보면 사정이 좀 비슷한 거죠. 맞죠. 가끔 이제 주변 사람들을 캐릭터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 사람은 캐릭터 하면 어떤 형식으로 될 것 같아, 그런 거는 많이 영감하고 약간 생각을 같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티브를 조금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캐릭터나 현실에 있을 법한 성격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현실의 사람을 참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격적인 면에서 어떤 점에서는 제 성격을 참고해서 이 캐릭터한테는 내 성격 중에 이런 부분을 좀 투영해 보면은 내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인들 중에서 굉장히 특징이 확실한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런 특징이 확실한 친구들을 참고해서 게임의 캐릭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런 말을 알려줬어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안 좋은 면을 참고했다라고 얘기하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아요. 오히려 좋은 점을 참고했을 때는 이 캐릭터 참 너처럼 이쁘지 않냐 뭐 이런 말 같은 거 가끔 하기는 합니다. 주변에서 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영감을 준 거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의식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만든 거는 없고요. 이런 인물이 등장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싶은 인물로 구성해서 만들었어요. 다른 게임을 즐겨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추리게임 중에서는 황구무상 사건을 제일 재밌게 한 것 같고요. 다른 장르로 하면은 발더스 게이트가 재밌죠. 아, 네. 네, 게임은 항상 즐겨하고 있고요. 헬다이버가 있겠고요. 아, 저도요. 네. 그리고 제일 최근에 했던 게임은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라는 한국의 인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좀 감명 깊게 했던 것 같습니다. No Rest for the Wicked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액션도 너무 뛰어나고 해서 그 게임을 시간을 내서 짬짬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전략 게임 되게 좋아하고 패러독스 인터랙티브 게임들 다 하고 있고요. 빅토리아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네. 빅토리아 3 하고 있고 DLC 나오기를 되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하고 있죠. 아직도? 네, 아직도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2? 아니면 원은 아, 진짜요? 네, 와, 하고 있고. 대단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 뭐 네, 이런 게임들. 역시. 프로스트펑크. 아, 네, 프로스트펑크. 네, 그거 가장 재밌게 하고 있고요. 이제 메인 베이스로 깔리는 거 동물의 숲을. 돈스타프. 네, 그것도 되게 재밌게 했고. 저는 최근에 좀 유명했던 게임 패러월드도 생존 게임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더 포레스트 시리즈랑 그 아크 서바이벌이라는 게임 제가 좀 플레이를 했었던 게 이제 슈퍼마리오 메이커였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이 게임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건 이제 퍼즐이라기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플랫포머를 레벨 디자인하는 게임이고 퍼즐로 한 번 더 해석을 한 느낌인 거죠. 네.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네. 그리고 이제 뭐 닥소울 3, 네. 그리고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 네, 네. 그리고 마비노기의 영웅전 빈딕투스. 아, 빈딕투스. 아, 네, 네, 네. 빈딕투스 하고 블랙 데저트. 아, 네. 블랙 데저트라든지 이런 MMORPG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닌텐도 팔아서 스플래툰. 스플래툰. 네, 스플래툰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제일 잘 즐겼던 협동 게임이 이제 헬다이버즈. 아, 저도요. 네, 헬다이버즈 기어좀 그래요. 되게 재밌게 했고, 제가 지금 가장 오래 즐기고 있는 건 이제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이고, 이렇게 했던 가장 영감을 느낀 게임은 다크 소울 3였습니다. 아, 네, 와. 그 레벨, 그 지형 레벨 디자인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되게 알짜배기로 써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젤다의 전설. 포탈도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진짜요? 원도 하고 투도 하고 재밌게 했어요. 미래 목표가 있나요? 목표 있습니다. 지금 만든 이 팀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최대한 진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들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들, 그게 목표입니다. 아, 네. 저희는 당연히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크 판타지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다크 판타지의 명가로 거듭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한국의 어떤 문화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음 작품은 한국에 예전에 있었던 나라인 신라를 배경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엔 그 어떤 분위기나 게임적으로 표출되는 게 되게 많았는데 한국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문화를 좀 대표까지 한번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포부가 있습니다. 신기해요. 게임 디렉터가 되고 싶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MMORPG의 총괄 디렉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 꿈입니다. 파이팅. 일단은 저희 스튜디오가 원하는 걸 마음껏 만들 수 있고 좀 영감적인 걸 다 펼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부담이 없는 스튜디오로 성장하는 게 좀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제일 좋아요. 맞죠? 여기에 있는 게임들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임을 골라보세요. 아, 여기 참여한 네. 게임들이요? 그레이트 토이 쇼다운? 샌디 플로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있는데 되게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나와가지고 배틀그라운드식으로 PVP하는 게임이거든요. 최근에 그 게임이 좀 저한테는 되게 잘 만든 게임이다라는 그런 영감적으로도 되게 잘 작용을 했고, 그 게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엘든링. 엘든링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큰 게임들 말고 인디 중에서 생각을 하면 네, 아마 카투바의 밀렵군이 저희 게임도 아기자기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그쪽 게임도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래픽이 눈에 띄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땡스 라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댄스 라이트? 네, 라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약간 포탈처럼 3D 진짜요? 퍼즐 게임인데, 해볼까요? 약간 빛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레벨과 네네. 방을 탈출하는 그런 First person 게임이거든요. 게임이에요? 네. 네, 1인칭 게임이고. 네, 그래서 그걸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바들바들 동물콘을 사용한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흥미가 갔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퍼즐 게임들이 많아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데블 위린 삿가디입니다. 액션이 정말 좀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터널 리턴입니다. 좋아요. 네, 저는 이터널 리턴을 개인적으로 매우 애정하기 때문에. 쉐이프 오브 드림이라는 게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경기 게임 오디션이라는 공모전을 같이 하고 있는 경쟁 상대인데, 제가 비교적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핵앤슬래시 느낌의 게임이지만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와 플레이 엑스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가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인디게임 개발 갤러리, 거기하고 이제 인디터라는 곳 빼고는 커뮤니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 엑스포는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진행하는 행사다 보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부산에 갔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사실. 집에서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에 막 엄청 깊게 발을 들이고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거의 가끔 이제 게임잼 같은 행사에는 참여를 하는데 커뮤니티에 막 주기적으로 어디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계속 뭘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막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작년에도 사실 플레이 엑스포에 나왔었는데 제가 되게 준비도 미흡했고 무엇보다 이제 내가 왜 플레이 엑스포에 나와야 하는지 그 명확한 목적의식을 좀 갖고 나오지 못했었는데 운영진분들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 정말 잘 꾸려놨는데도 제가 그거를 너무 못 활용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좀 더 확고한 목적을 갖고 나와가지고 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인디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매번 올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작자로서 엑스포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원래는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였는데 전 생각이에요. 제자리를 지키고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게임을 설명하고 또 반응을 보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이 되게 새로운 경험인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다른 인디게임 개발자들한테 인사이트라던가 아니면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을 얻는 거는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외롭잖아요, 인디게임 만드는 게. 뭔가 같이 이렇게 외로운 걸 하고 있는. 외롭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게임의 피드백을 많이 들으세요. 특히 이런 게임쇼 같은 거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저희 게임을 그러니까 저희 게임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으로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플레이할 때 경험을 잘 지켜보세요.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꼭 게임뿐만 아니어도 돼요. 뭐 영화, 만화, 책, 뭐 뮤지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게임을 플레이를 못 해보면은 영감을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막힐 거예요. 게임을 해야 됩니다. 게임 개발자는 게임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이제 자기만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발자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경험을 해라. 그리고 그 경험을 최대한 이제 게임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잘 고민을 해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저도. 준비하는 과정은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그 과정 되게 좀 보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나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뭔가 인사이트를 계속 얻을 수가 있고 제가 몰랐던 생각의 방향을 많이 더 이렇게 깨워주고 열어주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서 그동안 준비를 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눈에 좀 보이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더 챙겨서 할 수 있다 라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서 되게 안 하는 것보다 이제 나와서 진행하는 게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플레이 엑스포 자체는 좀 되게 많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들 중에 가장 잘 자리 잡고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게임 개발 커뮤니티는 아직까지 좀 많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들의 실제로 존재하는 개발자들의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온 개발자들 말고도 1인 개발이나 소규모 개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커뮤니티는 정작 엄청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커뮤니티를 확장시키고 지원을 해주려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좀 꽤 있거든요. 뭐 지금 뒤에도 부스가 있긴 한데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만든 스마일게이트에서 스마일게이트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디게임 개발자들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 있는 커뮤니티 중에서는 그 스마일게이트 멤버십 커뮤니티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속해 있고, 근데 아직 한국의 다른 국가의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 비해서는 한국 커뮤니티는 조금 더 아직 더 성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 커뮤니티가 완전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되게 네트워킹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만날 때마다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얘기하면 재밌고 즐겁고 해서, 그리고 이 플레이 엑스포도 이렇게 인디게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크게 마련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 유대인님 만났던 날 있잖아요. 인디 개발은 좀 지옥이다. 지옥이에요? 지옥이지만은 저희가 그걸 계속하는 이유가 정말 재밌고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고통은 있지만. 다들 힘들지만 열심히 같이 힘내봅시다. 네, 화이팅. 네, 파이팅이죠. 좀 부족함이 있는 게임이지만 그래도 진짜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재미 하나만 보고 만드는 팀이라서 플로리스 다크니스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지만 앞으로 나올 이 시 오브 페리더스도 정말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게임 이제 처음으로 출시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첫 작품이다 보니까 행사도 그렇고 내는 것도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한번 내는 만큼 여러분들이 저희의 다크다크한 분위기 내에서 타락을 하는 재미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좌절했을 때는 공모전이나 대회 아니면 지원 사업 등에 떨어졌을 때 보통 좌절을 많이 해요. 근데 계속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은 결국에는 언젠가 자기한테 기회가 와요. 그래서 끝까지 하면 사실 됩니다. 이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네. 가지고 오래 버티고 생존하시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게임이 될 겁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인터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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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여기까지 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좀 만나요. 바이.